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치입니다. 어느덧 이 방송도 횟수로 3년째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특이하고 시청자 여러분한테 유익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세계 그 3대 섬유 장미라 이렇게 불리는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케나프. 저도 이제 이거를 좀 이렇게 대표님과 같이 하면서 알아봐야겠는데요. 케나프를 그 국내에서 처음 생산하고 종자 보급에 헌신하고 있는 SJ글로벌의 신명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려운 자리를 이렇게 내주셔서 한국경제TV 임직원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마 시청자분이 굉장히 관심이 높을 거로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일단 그 시청자한테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SJ글로벌의 신명환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2013년도에 법인화를 해서 지금까지 케나프 보급을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는 2003년, 2004년부터 이 케나프를 외국에서 가져와서 종자 보급을 위해서 실험 재배를 했습니다. 오랜 기간 실험 재배와 오랜 기간 연구로서 스타트업을 마치고 그 다음에 법인화를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국내 유일의 케나프 종자 회사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는 단순한 종자 회사는 아닙니다. 케나프를 기반으로 한 산업과 케나프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그 다음에 케나프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매스까지 바이오매스와 바이오 산업까지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한 점이 이렇게 더해질 것 같은데요. 이 케나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케나프는 그 친환경 식물입니다. 네네. 그리고 얘는 그 120일 만에 네네. 온대 지방에서는 3에서 4m, 네네. 열대 지방에서는 5에서 8m까지 자랍니다. 그렇게 높게 자랍니까? 예, 대나무랑 비슷하게 자랍니다. 네네. 그리고 얘는 이스라엘 그 이집트 그쪽이 원래 원산지입니다. 서아프리카. 그리고 그 문헌에 보면 네네. 이집트에서는 옛날에 이제 이집트가 사막이다 보니까 네네. 이집트가 범선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네. 사실은 이 케나프로 해서 배를 만들고 밧줄을 만들고 예, 그리고 돛을 만들고 옷을 해 입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핍박받을 때 이제 이걸 가지고 뭐 몸에도 바르기도 하고 네네. 그다음에 단백질이 많아서 이제 그 음식에 같이 섭취하면서 단백질 네네. 보충도 하고 네. 그렇게 인간하고 3,000년 넘어 같이 살아왔던 식물입니다. 그럼 아주 역사적으로 예. 사람과 밀접했군요. 예. 네네. 미국에서는 이제 이거를 뭐 종이 용도로 가까운 일본에서는 이제 커피 필터. 네네. 커피 필터. 예. 뭐 드립하는 그런 커피 필터 그다음에 네네. 이제 커피를 담는 그 자루. 네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케나프로 이제 활용돼서 네. 지금까지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 앞으로 보면 이제 사람이 환경에 대한 예. 관심이 상당히 높을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우리 국민들이 전통 음식이 대부분 다 기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름을 빼는 밑에 이렇게 용지로서 상당히 좀 각광을 받을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시청자분이 더 궁금하시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런 전체적인 케나프의 전체적인 용도의 설명에 대해서는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뭐 이렇게 이 케나프에 대해서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도 인터넷에 봤더니 버릴 것이 없다 해서 씨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유용성이 높더라고요. 그것도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나프는 잎부터 뿌리까지 버릴 게 없습니다. 네네. 그 케나프가 자라는 기간이 3개월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120일 안에 자라기 때문에 네. 그 안에 자라는 이제 식물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얘가 자라면서 잎은 이제 조사료를 쓸 수 있고 네네. 그 단백질 함량이 한 34%가 넘기 때문에 소고기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 그럼 식용 가능한 겁니까? 예, 식용이 가능합니다. 식용이 가능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쌈채소로 네네네. 판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꽤 비싸게 팔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SJ글로벌에서도 지금 식용으로 좀 이렇게 저희는 식용으로 하는데 저희는 이제 뭐 차라든가 네네. 좀 한국 사람의 접근이 좀 쉬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게 뭐 차라든가 음료라든가 네네. 이런 쪽으로 개발을 마쳤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직 시판 중이 이게 시판이라는 시장 진입이라는 게 네네. 저희가 뭐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많은 케나프 상품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저희 기업 자체가 그런 거를 다 하기에는 네네. 아직까지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원하시는 뭐 기업이 있든지 원하시는 단체가 있든지 뭐 그렇게 하면 저희는 언제나 기술 이전을 해줄 생각도 있고 네네. 캐나프가 이 한국에 보급되면 뭐 그만큼 저희는 기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선두격이니까. 예,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셨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그 이렇게 이 바이오 하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뭐 흥망성쇠가 이렇게 반복되는 모습인데요. 이 바이오 관련해서 바이오 그 메스의 원료로도 사용된다 그러는데 요 관계 좀 바이오 하면 워낙 시청자분이 관심이 높거든요. 예, 예. 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네. 그 우리가 뭐 바이오매스를 어렵게 생각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식물에서 추출한 바이오매스라는 건 뭐 나무 펄프라든가 네네. 나무용 뭐 매스 뭐 여러 가지 뭐 풀에서도 나오는 게 있지만 캐나프 같은 경우는 1년생 초본생 풀이지만 네네. 3개월 자랐을 때 저희 거 같은 경우는 뭐 4에서 한 5cm 정도 굵기가 되니까 웬만한 소나무가 한 15년 정도 자란 정도의 두께가 됩니다. 그렇게 두껍습니까? 예, 예, 예. 1년 만에? 뭐 종이컵 정도의 두께는 되니까. 그렇습니까? 예. 네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그 부산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저게 톱밥이라고 하지. 네네네. 톱밥을 해서 그 톱밥이 이제 그 플라스틱에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이제 바이오매스라고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뭐 톱밥뿐만 아니고 그 톱밥이 뭐 플라스틱, 그다음에 이제 연료,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또 추출한 이제 뭐 추출물 이런 것들이 통틀어 이제 바이오매스라고 하는데 네네. 뭐 흔히 이제 저희가 얘기한 바이오매스는 이제 플라스틱 종류와 동물 깔개,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오염원을 처리하는 깔개 같은 거나 아니면 네네네. 이제 뭐 요즘 뭐 돼지 축사나 이런 데 보면 냄새나 침출물 때문에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쪽에서도 이제 톱밥이나 바이오매스 쪽을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좀 이렇게 앞으로 잘 이렇게 신 대표님이랑 인연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이제 이 애완동물, 사람이 1인 가구 수가 많아서 애완동물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고양이도 기르고 개도 기르고 그러는데요. 가장 이제 젊은 사람들이 고민이 이렇게 분비물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근데 아까 항균이라든가 뭔가 해서 앞으로 그쪽 분야가 아주 번창할 거로 보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네네. 저희가 그 고양이 베딩, 고양이든 뭐 개든 그다음에 반려동물들 베딩을 이제 개발하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벌써? 근데 네네. 이제 그게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거쳐야 될 과정은 있지만 네네. 실질적인 뭐 완성된 상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판매는 안 하고 있는 것이 뭐 없는 거는 저희가 이게 아직까지 그 캐나프를 대량 생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뭐 상품이 나오다가 뭐 조금 나오다가 출시 안 되고 조금 출시 안 되고 이러면 이제 시장 진입이 어려운 관계로 네네. 이제 내년부터는 뭐 그 상품이 아마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천연 물질이고 하니까 네네. 고양이들이 이제 그 고양이나 개들이 처음에 적응하기 조금 힘들 겁니다. 생존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패드에다가 네네. 그 용변을 보는데 지금은 이제 그 뭐 모래나 아니면 네네네. 이제 그 펠렛에다가 이제 그렇죠, 소변을 이렇게 봐야 해서. 되니까 네네. 예. 하지만 이거 이제 이렇게 본 그 물질들을 갖다가 다시 이제 삽으로 떠서 보통은 이제 쓰레기 봉투나 거기에 버려야 됩니다. 네네. 근데 저희는 변기에 넣어서 바로 내리면 그렇습니까? 예, 예. 네네. 그 하수관도 깨끗해지고 네네. 또 오염원도 없어집니다. 환경오염이니까, 예, 예. 환경오염 방지니까. 예, 예.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관에 묻어있던 그런 이제 석화질이라든가 기름기들이 저희가 뭐 비누를 쓰면 비누도 유지기 때문에 그런 묻어있던 그런 이제 뭐 그 안 좋은 배관에 있던 그런 것들까지 이렇게 청소가 됩니다. 네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들어서 또 앞으로 더 심해질 거로 있고 정부도 그 관련해서 좀 예산 편성도 하고 그런다는데요. 우리가 이상하게 미세먼지라든가 그다음에 초미세먼지 이렇게 해서 일상생활에 불편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 지금 공기 정화 식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실제로 공기 정화하면요 확실하게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앞으로 이 캐나프가 그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유용한 작물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얘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어가지고 120일에 4m, 5m씩 자랄 수 있는 나무는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걸 풀이지만 저희 나무라고 칭합니다. 왜냐하면 뭐 실제로 목질개도 형성돼 있고 네네. 두껍고 그다음에 이게 뭐 노인들 지팡이도 만들 정도로 단단합니다. 가볍지만 네네. 예,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네네. 뭐 전공이 많아서 가볍지만 그다음 그 안에 또 이제 그 CO2를 많이 빨아먹어서 얘가 이제 친환경 식물로서 이제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빨리 자라려고 그러면 네네. 어차피 이제 이산화탄소를 많이 빨아먹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얘가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아파트 베란다에 이걸 심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뭐 꽤 많은 뭐 고층이다 보니까 꽤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을 합니다. 네네. 하지만 얘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가정에서 이제 영양분을 많이 주고 하면 한 2년까지는 삽니다. 2년까지. 그래서 이제 예. 그리고 뭐 환경식물로서 충분히 그리고 이분 따서 이제 고기 먹을 때나 아니면 뭐 음식 먹을 때 간단히 첨부하기도 하고 바로. 예. 물에 간단히 흔들어 먹으면 되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실제로 공기 저희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공기 정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제 중앙분리대 같은데 얘를 심어가지고 CO2 감축을 위해서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또 많이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도 이제 그렇게 한번 하게 되면 실제로 CO2가 많이 감축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지금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뭐 교토 정서에 의해서 CO2를 사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그 보니까 CO2를 뭐 1조 이상 사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탄소 배출량 거래 규정에 의해서. 네네. 저희가 이거를 뭐 한 1억 평 이상 심으면 네네. 그 저희가 생각할 때 1조 이상의 돈이 나오지 않겠나 탄소 배출권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항상 견학부를 생각하면 이제 국산화 그 뭐 자원이 없는 나라에 저희는 자원을 가져왔다 생각으로 이게 국산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유용한 정물 왜 이렇게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또 아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는 정부 관료 중에서도 왜 이게 우리나라의 그 자원으로 이렇게 이렇게 국가적인 측면에서 이게 관심이 없었는지 이걸 좀 함께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예, 이게 견학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데나 잘 자랍니다. 네네. 하지만 체종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종자에 대한. 네네.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이거를 가져올 때 그냥 판꽃만 샀었습니다. 아시아 판꽃만. 아시아 판꽃만. 예, 판꽃만 사가지고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산업 자체가 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실을 팔면 뭐 수익이 오르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 가지고 또 생산을 해서 뭘 만들면 수익이 오르겠다 그러지만 막상 이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데이터를 만들 때 보니까 만약에 뭐 올해 우리가 뭐 10만 원의 씨를 가져왔는데 네네. 오늘 활성화돼서 다음 해에 20만 원을 달라고 그러면 2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산업이 무너지니까 네네. 20만 원을 줘야 되는 그런 또 불합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네네. 종자를 어떻게 하든지 확보를 해야 되겠다. 네네. 그리고 한 5년간 M&A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쪽 회사를 계속 사정도 해보고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 5년 만에 M&A를 해서 그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오히려? 예. 그리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 캐나프를 하는 산업으로서 캐나프를 하는 나라들을 가기 시작한 겁니다. 뭐 이탈리아부터 시작해서 오스트리아, 네네. 그다음에 이제 독일, 그다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네. 뭐 대만부터 시작해서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해외 종포가 있기 때문에 이미 국가별로 굉장히 좀 보편화돼 있군요.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뭐 미국부터 시작해서 네네. 캐나프 어느 나라에 캐나프 뭘 한다 그러면 저희는 그냥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네네. 그래서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한국에서 이걸 할 생각이다. 그리고 우리가 최종을 해서 이렇게 개발을 할 중이다. 네네. 그렇게 해서 협조도 구하고 또 뭐 나쁜 사람들 있지만 좋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뭐 샘플이라든가 그런 기술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전해줬고 네네. 그 대신에 이제 걔들도 우려하는 것들이 최종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최종에 대한 우려. 그래서 이제 네. 저희가 나중에 이제 조금 지나서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 회사를 인수해서 최종을 우리가 한다 그러니까 다들 기뻐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뭐 글로벌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어서 이제 이게 뭐 저희 거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니까 왜냐면 저희 회사니까. 네네. 그래서 아마 한국에 자리 잡으면 뭐 수출도 가능하지만 충분히 자원으로서 이제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이 종자하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수출해가지고 뭐 외화벌이를 한다. 이게 사실 우리 현실에 보면은 아주 드문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종자 산업을 내줘서 하다못해 조그만 뭐 청양고추 하나 심는데도 로얄티를 줘야 되는 예. 이런 상황인데요. 그 관계 좀 종자업계 전체적인 관계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네. 토종 종자업계는 뭐 한두 개 있긴 있겠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뭐 단국적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뭐 이들이 인수를 하다시피 뭐 한국에 있는 토종을 거의 다 가져갔고 네네네. 실제로 이제 뭐 앞으로는 종자 전쟁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종자에 대한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선진국 깊은 관심을 가지고 네. 이제 뭐 육종부터 시작해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고추를 심어도 로열티를 줘야 되고 수박을 네. 심어도 로열티를 줘야 되고 네. 이제 이런 게 차차 이제 뭐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이게 뭐 줄어들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 저희가 이 종자회사를 인수한 것도 뭐 행운이겠지만 네네. 또 한국에 맞게끔 저희가 이제 오랜 시일 채종을 하고 음.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캐나프로에 빠지다 보니까 이거를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연구하고 또 채종하고 연구하고 뭐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그걸 잘 견뎌 와서 지금에 이르러서 이제 국산화가 성공이 됐으니까 저희도 뭐 거기에 대한 뭐 감사도 느끼고 또 뭐 저희 나라 같은 경우 옛날에 뭐 문익점 선생님이 네네. 목화를 가져와서 우리나라가 좀 그나마 이렇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또 우장충 박사가 뭐 우리는 뭐 시없는 수박 우장충 그렇죠, 박사 그렇죠. 이렇게 네네, 얘기만 네네. 하지만 그분이 또 육종에 대한 우리나라 육종의 기틀을 마련한 큰 분이니까 역할이죠 지금. 네네. 그래서 그런 쪽을 봤을 때 저희도 뭐 그런 마음으로 저희는 이게 형성되고 나면 뭐 나라에 기증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네네. 뭐 이렇게 일개 개인이 수익이라는 거, 뭐 물론 기업은 뭐 수익을 보고 하는 거지만 제가 뭐 큰 돈을 벌었다고 그래서 이걸 다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건 또 제 후손들한테나 제가 캐나프를 처음에 느꼈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이거는 내 아이나 나의 후손들한테 전해줘야 될 이거는 자원이다. 그래서 이건 꼭 차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국에서 저희가 해보니까 정말 한국에서 잘 자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또 육종을 해서 네네. 저희가 한국에 맞는 최적화된 뭐 이식 간의 거리라든가 네네. 아니면 이제 필요한 도구라든가 어느 나라에는 뭐가 있으니까 뭐 항상 교본 같은 거? 예. 네네네. 그거를 저희가 만드는데 한 7, 8년 정도 이제 세월을 보낸 겁니다. 아. 그래서 저희 뭐 강원도 저희 연구소도 있습니다. 아, 예, 네네. 국가공인연구소가 있는데 저희 거기서 이제 저희 뭐 개인 뭐 법인화된 연구소입니다. 거기서도 계속 끊임없이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캐나프는 너무나 많은 산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건 네네. 저희가 다 하질 못합니다. 네네. 하지만 기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뭐 저희가 언제든지 그 사업을 이양할 생각도 있고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뭐 다 정해져 놨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저희는 뭐 나라가 원하든 개인이 원하든 기업이 원하든 다 그 주거나 보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지 이게 캐나프가 정말 우리나라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또 한 가지 있잖아요. 예. 이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 지구가 지금 온난화 때문에 이제 사막화가 많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 사막화 방지를 위해 위해선 단계 속성 빨리 자라나는 것을 주변에 차광막을 이렇게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이 지금 말씀하신 이것을 좀 같이 세계 차원에서 유엔의 환경 문제 이런 관련해서 이 문제도 좀 얘기하는데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예. 그 유엔에서 뭐 우리나라 네. GTC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 환경이나 뭐 CO2 관련해 가지고 많이 네네. 움직이고 있지만 네네. 사막화라는 거는 뭐 네. 우리가 이미 이제 사막이 사막화는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막화 되어 가는 거지. 그렇죠, 네네. 예, 그 부지에 이제 캐나프를 심어서 네네. 속성이 되니까 빨리 네. 자라니까 자라면 이제 얘가 영양분이 되니까 자랐을 때 이제 영양분이 그런 돼서 뜻이군요. 영양분이 네네. 돼서 이제 다시 토지가 이제 사막화를 방지를 하는 거죠. 네네. 그 영양분이 되고 바람이 불면 막아주기도 하고 차단 막아주기도 역할도 하고. 하고 네네. 얘가 이제 죽었을 때 이제 그게 다시 또 영양분이 되고. 돼서 다른 식물이나 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그런 그 이제 뜻이군요. 그 버팀막, 네. 가림막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성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활용 때문에 아마 유엔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활용을 지금 굉장히 연구 중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최종 시 때문에 이제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뭐 저희는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 캐나프를 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저희가 가장 많은 씨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게 네네. 저희의 자랑입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캐나프 같은 경우는 아까 유용한 작물 산업으로 굉장히 빨리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것도 이제 굉장히 환경 오염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거 방지하는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되는데요. 현재 그 사업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각종 분야 이런 걸 좀 워낙 많기 때문에 예. 근데 그냥 뭐 전체적으로 시청자분이 어떤 쪽인가 이렇게 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지금 현재 작년에
그 캐나프 추출물을 그 특허를 내고 그 추출물 가지고 네네. K 마스크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예, 얼굴 마스크팩을 만들었습니다. 얼굴 마스크팩이요? 예, 예, 예. 네네. 그 코스메틱 쪽으로. 네네. 그래서 뭐 면세점 뭐 우리나라 국내 면세점 2군데와 그러니까 해외 면세점에 지금 뭐 그렇게 많이 팔리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꾸준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네. 그다음에 이제 동물 깔개나 그런 쪽도 이제 개발이 끝나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매스, 아, 쉽게 바이오마스. 말해서 발전소용 이제 그 연료로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이제 뭐 데이터라든가 거기에 대한 이제 뭐 특허도 출원해 놓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뭐 성분 검사 뭐 테스트도 시험 매드도 마쳤고 네네. 거기서 이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대량화가 되면 저희가 주력으로 이제 할 생각을 가지고 뭐 그런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 또 잘 짜면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또 기름으로 잘 짜면 또 바이오 디젤도 가능합니다. 네, 뭐 네. 그런 쪽도 지금 연구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여기에는 이제 천연 인슐린이 있다 보니까 황산화 물질이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간의 유용한 당뇨라든가 네, 네. 뭐 고혈압이라든가 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제 거기다 음료라든가 차, 그다음에 또 이제 건강보조식품으로 뭐 개발은 끝났습니다. 근데 출시는 이제 저희가 그 전문적인 그런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뭐 실험에서 끝나고 이제 저희가 원하는 저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저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좋은 자세신 것 예, 같아요. 예, 저희가 네. 이제 딴 사람들은 안는데. 예, 예. 예, 예. 그렇게 이제 양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혁신성장 코리아. 지금 이제 하시는 모든 게 혁신인데 예. 혁신 입장에서 신 대표님이 좀 혁신 성장이 뭔지 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이라는 건 네네. 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뭐 새로운 게 물론 혁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처럼 과거에 지나갔던 것들을 이제 현 시대에 맞게끔 반영을 해서 그거를 이제 다시 재창조하는 게 저희 혁신이라 생각합니다. 네네. 캐나프가 인간하고 3,000년을 같이 살았듯이 지금 저희가 그리고 뭐 지금 나가 보면 실제로 캐나프 갖고 만든 물건들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수입해서 쓰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네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국산화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저희가 자원이 없다 보니까 네네. 뭐 바이오매스라든가 톱밥 이런 것들을 거의 뭐 90% 이상 수입을 합니다. 네네. 그걸 이제 대체 효과를 할 수 있는 뭐 이분 조사를 쓸 수 있고 뭐 나머지는 어떻게 쓰고 뿌리는 어떻게 쓰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혁신이 캐나프 혁신이 저희가 한국에 자리 잡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그 혁신을 위해서 뭐 힘 닿는 데까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캐나프 혁신 상당히 눈에 들어오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 시간을 갖고 이렇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좀 특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에 이게 준비한 내용을 다 이렇게 소화를 못 해가지고 시간 내에 예. 여러 가지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청자분을 위해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기 바랍니다. 뭐 캐나프는 그렇게 그 저희에게 생소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산업이 돼서 자리를 잡은 식물입니다. 뭐 캐나프 조사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뭐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 한국도 양식을 많이 하지만 양식을 하는데 부영양화가 생기고 항생제를 쓰고 일본에서 그렇게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저희가 안타까운 게 충분히 국산화할 수 있고 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그 나라에 유효부지들이 많습니다. 그 유효부지를 빌리기 위해서 여러 관청을 찾아갔는데 한 지역도 여러 관청에서 뭐 관할하는 관청이 한 6군데 정도 되다 보니까 네네. 그 6개를 다 도는데 1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다시 돌리려고 하니까 또 자리를 옮겨가지고 다시 돌게 되고 그리고 뭐 낙동강 유효부지 같은 경우는 흔한 얘기로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1년에 사람이 한두 명 지나다니는데 그 예산으로 거기를 정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 그런 곳에 이런 걸 심으면 저희는 뭐 CO2도 보상받고 그다음 미관상 또 얘가 꽃이 핍니다. 무궁화가기 때문에. 아, 예, 예. 그 꽃도- 무궁화과입니까? 예, 무궁화가입니다. 아, 히비스커스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꽃도 피니까 꽃도 보고 그다음 차양막 역할도 하고 놀러 왔을 때 애들한테 환경 교육도 시켜줄 수 있고 네, 네. 그 낙동강 허허골판에 뭐 그늘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뭐 이걸 심으면 그늘도 되고 물정화도 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이걸로 물정화를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배고 나면 이분 사료를 쓰고 나머지는 이제 물정화용도 있지만 그 톱밥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인근에 이제 농촌들한테 돌려줄 수도 있고 충분히 그렇게 그러니까 선순환이라고 하죠. 네네네.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안타까운 건 이제 이 선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유관기관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고 유유부지 그러니까 법적인 걸 조금은 변화를 줘서 저희처럼 이렇게 조금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 규제에서 조금 도움을 받고 그게 이제 퍼져서 사실은 이게 돈을 주고 땅을 빌리면 뭐 이건 뭐 아무런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네네. 하지만 쓰지 않는 땅을 친환경 농법이니까 얘는 뭐 네네. 물만 주면 되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땅을 정화시키고 토지를 정화시키고 풍성하게 만들면 충분히 저는 이게 뭐 캐나프 로드라고 하는 캐나프 로드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날까지 저희가 뭐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원이 충분히 되고 자원이 없는 나라에 자원을 가져왔다는 마음으로 이거는 충분히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프를 뭐 공부하시고 싶거나 캐나프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또 이게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사실 시간이 금방 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네, 기회가 있을 감사합니다. 때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처음 그 개발한 선구자 역할을 좀 하시는데요. 좀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더 선구자 역할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방송을 통해서는 이 캐나프 운동이 될 수 있게끔 정부도 좀 인식을 시키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신 대표님 모시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좀 알려주는 그래야 뭐 그 캐나프의 유용성이라든가 관련된 산업이라든가 이런 게 발전할 수 있는 모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좀 발판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캐나프와 관련해서 공부하신 것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방송했던 내용 중에 우리가 가장 모르고 있었던 분야고 모르고 있었지만 가장 우리의 이렇게 근접하면서 가장 유용한 이런 친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좀 범국민운동으로 좀 전개해서 각 분야에 이렇게 한국 경제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치유하는데 아마 유리한 작물이자 유리한 산업으로 이끌어갔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신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종 규제 이런 얘기가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부 당국에서도 그런 캐나프 혁신 운동이 이렇게 전 국민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그런 인식에 대한 전환 또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문제 이런 것도 결부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올려져서 지금 종자를 비롯해서 이렇게 세계 글로벌망도 잘 갖춰져 있고 또 글로벌 만일대에서 기업 자체의 노력 또 임직원의 노력에서 그만큼 선두격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걸 좀 이렇게 우리 국가 발전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요. 이것을 좀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캐나프와 SJ글로벌에 대한 인식을 좀 이렇게 더 높게 또 관심을 가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